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국내 첫 소방 전문 특수 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이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개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소방 특화 병원을 넘어 지역의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첫 외래 진료에 들어간 국립소방병원. 화상과 정신질환 등 특화된 진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내 첫 소방 전문 특수 의료기관입니다. 소방 공무원들은 물론 경찰과 해양경찰의 신체적 부상 치료와 재활, 그리고 정신건강까지 온전히 보살피는 가장 든든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공식 개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지키는 건 국가의 역할이라며 병원 개원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킬 때 정부는 또 다른 아픔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소방과 경찰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48명의 의사 정원 중 채용된 전문의는 30명 수준. 병상도 300개 이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현재 108병상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의학 전문의도 6명의 정원 중 단 2명만 확보돼 응급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아직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마련하고 소방의학 연구와 의료 혁신을 뒷받침할 소방의학 R&D 센터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소방병원은 다음 달 내과와 응급의학과 등 6명의 전문의를 추가 충원하고 내년에는 300병상을 정상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산적한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 지역 민관정 기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3 지방선거 후 가진 첫 간담회인 만큼 정파와 이해관계를 넘어 충북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치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를 비롯한 10개 충북발전 범도민 운동기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공군사관학교 이전 등 시급한 충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정 협치의 물꼬를 트는 자리입니다. 공동대표단은 먼저 신용한 지사를 만나 민관이 충북 발전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념을 초월해서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서만 힘써왔습니다. 관에서는 우리 민의 기구를 동반자의 역할을 인정해 주시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신지사도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크게 보면 오송을 축으로 해서는 상당히 유리하고 충북 전체로 보면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총력을 기울여 주신다면 중점을 기울이는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결코 밀리지 않게. 이어 도의회를 방문한 대표단은 일회성 만남을 넘어 상임위원회와의 정례 간담회 등 일상적인 소통 채널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해당 범도민기구가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이걸 좀 일상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그런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상식 도의장도 청주 가정법원 설치와 첨단의료 복합단지 육성법 개정 등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좀 약간 지켜보면서 조금 더 좀 강제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저희의 요구를 좀 더 세게 해서 좀 강제할 수 있겠다. 충북발전 범도민 운동기구는 오는 14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와 토론회를 열어 또 한 번 민관정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민선 9기 충북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 25인을 위촉했습니다.
도내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위는 공약사업 실천 계획에 대한 심의 개선 방안 자문 등의 역할을 4년간 수행하게 됩니다. 위촉식과 함께 진행한 첫 회의에서 5개 소위원회 구성과 함께 이경기 우석대 특임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각종 재난 정보를 인공지능 CCTV와 통합하는 AI 도시 안전 시스템을 오는 2030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7회 한일 공동 세미나에서 오송 참사가 남긴 과제와 AI 기반 재난 안전 도시 청주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이 시장은 강연에서 오송 참사는 각종 재난관리 정보가 하나의 판단 체계로 연결되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였다며 흩어진 정보를 골든타임 안에 판단과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현행 교육과정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인 만큼 수험생들의 긴장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무더위 속에서도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 고3 교실을 이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학 중인 청주의 한 고등학교. 연일 이어지는 찜통더위에도 고3 교실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문제집을 넘기는 소리만 들릴 만큼 조용한 교실에서 수험생들은 저마다 공부에 집중합니다. 올해 수능까지 남은 시간은 꼭 100일. 수능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한층 커졌습니다. 부담감을 느끼고 있긴 한데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다잡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만큼만 더 노력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수능. 내년부터 입시 체계가 개편되는 만큼 이번에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내야 한다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본인들도 올해 무조건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긴장감 속에서 좀 공부를 하는 것 같고 예년에 비해서 방학 때도 좀 더 열심히 나와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행 체제의 마지막 시험인 만큼 N수생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올해 입시의 주요 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외부 변수에 흔들리기보다는 본인의 학습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수시 지원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확보에, 정시 집중 목표자는 영역별 전략적 강약 조절에 나설 때입니다. 충북교육청도 입시 사례집 제공과 맞춤형 컨설팅, 수능 주간 문항지 지원 등 막바지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수시 입학 사례집 그리고 재시문 면접 사례집 등등이 저희 다채움에 지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 자료를 활용해서 틈틈이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능까지 남은 100일. 여러 입시 변수와 무더위 속에서도 수험생들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두고 윤건영 교육감이 어제 청주 주성고등학교를 찾아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윤 교육감은 등교하는 학생들과 악수를 나누고 고3 교실을 찾아 무더위 속에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수험생 지도와 진학상담에 힘쓰고 있는 교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학생들이 남은 기간 흔들림 없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을 받은 충북개발공사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민선 9기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충북도 감사관실과 예산담당관실은 개발공사가 추진해온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상 하자, 예산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충북개발공사가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는 9,730억 원, 부채는 6,087억 원, 당기 순손실은 123억 원입니다. 충주시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다음 달 18일까지 읍면동과 사업소를 포함한 전 부서의 지출 내역을 집중 점검합니다.
시는 이와 관련해 공금관리 전수 점검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상의 전체 지출 거래를 살펴봅니다. 시는 이상 거래가 발견될 경우 감사부서가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피서 명소마다 위법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무단 암벽 등반의 계곡 취사 행위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G1 방송 김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이면 수백 명이 찾는 홍천 가령폭포. 계곡에 발을 담그고 휴식을 취하는 피서객들 사이 특이한 장비를 착용한 이들이 눈에 띕니다. 50m가 넘는 폭포 위 절벽을 성큼성큼 밟아 순식간에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은 재빨리 밧줄 정리를 돕습니다. 이곳 가령폭포는 높은 절벽과 시원한 물줄기에 클라이밍 동호인들 사이 여름 암벽 등반 명소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SNS 곳곳엔 동호인의 가령폭포 방문 인증 게시글로 가득합니다. 폭포 정상엔 누구든 밧줄을 달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 장치도 박아뒀습니다. 관리자가 따로 없는 이곳에서 허가 없이 장치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단속 반원과 동호인 간 언쟁도 자주 발생합니다. 인근 계곡은 취사를 하는 야영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입구에 세워져 있는 취사 금지 팻말이 무색하게 휴대용 버너와 장작으로 불을 피워 고기를 굽습니다. 세제를 사용한 설거지물도 청정 계곡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갑니다.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는 썩고 있습니다. 계곡 한쪽엔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막 버린 부탄가스부터 검게 그을린 불판, 그리고 음식물이 묻은 일회용품도 뒤섞여 있습니다. 관광지를 찾은 피서객은 절로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산림당국은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김윤지입니다. 이동석 충주시장이 불법 영업 논란을 빚고 있는 화록동굴과 관련해 거듭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현안 업무회의에서 그동안 화록동굴과 관련해 소극 행정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화록동굴에 대해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외부 여론이나 특정 세력의 압력에 흔들려 시정의 신뢰와 본질을 흐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김 전 지사를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해외 출장을 앞두고 총 1,1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괴산군에 위치한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이러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교비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 4개월간 충청대 총무팀 직원을 학원 법인에 근무시키면서 교내 비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교비 회계에서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립학교법상 교비 회계는 학교 교육에 직접 들어가는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후 학교 법인이 해당 금액을 정산했고 인건비 지급을 이유로 교비를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지검은 민간 기업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신규식 전 CJB 대표에 대해 최근 혐의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적법한 자문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자문료를 수수한 이상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권한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를 대가로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는 고발인 주장에 대해서도 추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역 대학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교수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괴산의 모 대학 교수인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간 교육부의 지역대학 보조금 1억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허위로 수업 일수를 늘려 강사료를 청구하거나 수업에 필요한 물품 수량을 거짓으로 꾸며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